그 여자가 제게 나타난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이 마무리된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예순을 앞둔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떠나는 바람에 아직도 정신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잠에서 깨어나 뭐가 그렇게 바빠서 홀로 먼저 떠났을까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비어있는 잠자리를 매만지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누구도 방문을 예고하지 않았는데 이른 저녁 때 울린 현관 벨 소리에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젊은 여자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거든요. 무엇을 판매하려 온 건가 싶어 문의하니 남편의 이름을 언급하며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호 교장님과 관련해서 찾아온 강솜이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과 관련해서요? 어떤 분이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문을 좀 열어주세요. 사모님께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낯선이라 경계심이 들었지만 남편과 관련된 일이라니 신경이 쓰였어요. 게다가 상당히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여자의 음성에는 믿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집 안으로 들이게 되었는데 그가 안고 있는 상황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여자는 누가 봐도 돌전후의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으니까요. 여자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게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여자에게 차를 대접하며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과 관련해서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얼마 전 장례식을 치렀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사모님. 교장 선생님께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찾아뵙는 것이 조심스러웠고 오랜 고민 끝에 온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로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교장 선생님이세요. 저는 강솜이라고 해요. 네, 그때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살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평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지역에서 존경받는 교육자였는데 한 번도 여자 문제로는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딸뻘 되는 젊은 여자가 나타나 그런 말을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아가씨, 저희 바깥 양반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해괴망측한 일을 벌일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저도 교장 선생님께서 밖에서 부정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건 잘 알아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워서 이렇게 당당히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는 교장 선생님 아이가 맞아요. 저랑 교장 선생님이랑 교육청 연수 중에 만나서 그만. 교육청 연수? 저는 혼란스러운 중에 남편이 작년에 교육청 연수에 갔던 것을 떠올렸어요. 1박 2일 일정으로 교육청에서 교장 연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남편이 부정한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시종일관 침착한 여자의 태도는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 사실을 숨기려 조용히 찻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이 찻잔을 흔들어서 도저히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의 실수였어요. 사모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100번 1000번 사죄해야 하는 일이에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가씨 말은 그 사람이 교육청 연수 때 아가씨를 만나 그런 일을 벌여 혼외자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아가씨, 그 사람 나이가 60 가까이예요. 애초에 아가씨랑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그 사람 나이에 무슨? 저도 믿기지 않아서 여러 번 확인한 사실이에요. 당시에 만나는 남자도 없었고 그때쯤 제가 같이 밤을 보낸 사람은 교장 선생님뿐이었어요. 아가씨, 저는 이 이야기를 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된다고요? 교장 선생님도 살아생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수로 함께 밤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셨어요.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 아이가 진짜 교장 선생님의 아이인지는 출산 후 검사를 해보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고요. 말도 안 돼. 남편을 떠올리면 여전히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여자의 당당하고 침착한 태도는 저를 당황스럽고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혼란스럽고 분노가 치밀었지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격앙되었어요. 그래서 날 찾아온 이유가 뭔데요? 아가씨가 그 사람 아이를 가졌다고 쳐요. 이제 와서 어쩌겠다고 나를 찾아왔느냐고. 사람 속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저 좀 거두어 주세요. 뭐라고요? 오갈 곳이 없는 처지라 아이를 키우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욕심이고 사모님께 이런 말씀.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이 아이 안전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그 여자가 꺼낸 말은 뜻밖이었어요. 사정상 오갈 곳도 돈도 없어 현재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당분간 제 집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는 기가 막힌 부탁을 하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모아둔 돈도 없는 채로 이 상황이 되었대요. 집도 없고 보육교사 일자리도 잃게 된 지 오래고요. 남편도 친자 확인이 되면 얼마간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했대요. 혼외자가 있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혼외자를 키우는 여자를 집에 들여 돌봐주는 정신 나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갑작스러운 두통이 밀려왔고 더는 그 여자와 말을 섞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았어요. 더는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으니까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사모님,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요. 제발 이 아이만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가라고요? 듣기 싫다니까 왜 그래요? 빨리 나가요. 나가란 말이야. 저는 여자를 팔이 쫓듯 급하게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다가 현관과 그 여자가 머물고 지나갔던 자리에 뿌렸죠. 어찌나 심장이 벌렁대던지 속을 어떻게 잠재워야 하나 싶은데 아무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한참 누워있다 보니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 바깥 공기나 쐬야겠다 싶어 집을 나섰는데 세상에 그 여자가 아직도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가씨, 아직도 안 간 거예요? 사모님,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고 여길 찾아와요? 아가씨,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굴 곤란하게 하려고 제 집 앞에 서서 이러는 거냐고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 아이가 친자인지 검사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뭐라고요? 제 말이 믿기 힘드시면 자녀분들이 하든 뭐로 하든 이 아이가 친자인지 검사해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아이를 키우기로 한 건 제가 선택한 일이니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아이 하나 키울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되겠구나 싶어 안심하던 차에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되셔서 저도 지금 너무 막막한 상황이에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엄마도 안 계시고 물어볼 친구도 무엇도 없어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모님을 찾아온 제 심정 좀 알아주세요. 여자는 급기야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막막하고 절박해 보이긴 했어요. 남편을 들먹이는 태도에 화도 났지만 오죽했으면 싶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요. 저는 이웃의 이목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여자를 다시 집으로 들였고 한층 진정된 마음으로 다시 물었어요. 정말 그 아이가 제 남편 아이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태어난 아이를 걸고 한치의 거짓도 없어요. 친자 확인을 위한 그 어떤 협조도 할 수 있어요. 아가씨, 사고 친 사람이 저 세상으로 떠난 상황이라 속 시원히 물어볼 수도 없고 아가씨가 제 마음에 던진 폭탄에 제 마음도 아수라장이었어요. 그건 알아요? 네, 제가 원했던 일은 아니에요. 애초에 교장 선생님께도 여타 다른 가족분들에게 알려지는 건 저도 원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냥 저 혼자 조용히 아이 키우고 살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교장 선생님을 믿은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 결혼도 아이도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에서 생긴 아이였어요. 키울 형편이 되진 않지만 키우려고 했던 건 늘 혼자라고 느끼던 세상에 기댈 버팀목이 필요해 그런 것이었고요. 교장 선생님께서도 제 마음을 알아주셨고 그래서 허락해주신 일이었어요. 그야말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의 삶이 그리 녹록지는 않았더라고요. 어머니 없이 무능력한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라 성인이 되고는 버는 돈은 죄다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살다가
얼마 전에서야 연을 끊은 모양이었어요. 남편과는 교육청 연수에서 만났는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래저래 좋은 덕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술이 과해져 생긴 일이었다고 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일이라고요. 보기에 따라 제가 목적을 가지고 남편분께 접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건 아니라고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도움을 받고 싶은 것뿐이고요.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모님. 그 아이가 진짜 제 남편 아이가 맞다면 이 일은 저희 아이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 집이 다른 집과 달리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아가씨도 알 것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 일만 도와주시면 이 집의 재산을 제 자식 앞세워 욕심내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각서도 써드릴게요. 여자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말 남편의 재산에는 한 푼도 욕심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요.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 황당한 일이었지만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차마 그대로 내치기 어렵더라고요. 날이 추워지고 있었고 갈 곳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손님이 오면 머물던 게스트룸을 내주었어요. 그 아이가 제 남편 아이라서가 아니라 아가씨 사정이 하도 딱하다고 하니 일단은 제가 내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자식들이랑 상의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머물러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 불편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으려는 여자의 태도가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했어요. 남편에 관련된 일이라 자식들과 상의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식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아이를 키울 수 있게만 해달라 부탁한 상황이었는데 자식들한테 말해봤자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여자가 20밖에 더 당하겠어요. 밖에서 키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기엔 제가 그렇게 모진 사람이 못 되어서 결국 말을 하더라도 일단 좀 더 안정된 후로 미룬 것이었죠. 그래서 딸이 한 번쯤 집에 잠시 들를 때마다 그 여자를 게스트룸에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맞이해야 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중 저는 그 여자를 미리 믿을 만한 친구가 있는 병원에 연락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남편이 쓰던 칫솔과 면도기, 휴대용 재떨이 속 담배꽁초를 주고 부탁했지요. 이 아이가 정말 내 남편의 아이인지 친자 확인 좀 부탁해. 세상에 살다 살다 내가 남편의 혼외자한테 친자 검사를 다 해보네. 근데 그 여자 태도 보면 아닌 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 해보기는 하겠는데 시간이 지나서 검체 채취가 어려울 수도 있어. 너무 기대하지는 마라. 결국 이 검사는 네 애들이 나서야 할 문제일 수도 있어. 걔들은 안 하려 들 거야. 이 아이가 남편 혼외자로 판명나면 걔들한테 좋을 일도 없고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한편 여자는 조용히 제 집에 머물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이는 커봐야 한다지만 언뜻 남편을 많이 닮은 둘째 아들 어릴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손자를 보았을 때도 그런 생각은 못해서 그게 참 혼란스럽고 묘했지만 남편이 남긴 물건만으로 친자 검사가 가능했던 건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결과지를 받았을 때 남편에게 느낀 배신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수십 년을 부부로 살아왔던 그 세월이 다 부정당하는 것 같았죠. 그래도 은연중에 여자의 말이 사실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큰 분노는 그리 오래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피가 차갑게 식으며 진정이 되더라고요.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는 여자를 보면서 착잡했어요. 안쓰러운 마음을 앞세워 언제까지고 집에 여자와 아이를 둘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갈 곳 없는 걸 아는데 그냥 내보내자니 마음이 쓰였죠. 그러다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만 거예요. 집에 찾아온 며느리를 시작으로 자식들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 찾아온 자식들 때문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엄마, 아빠 혼외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저 여자가 키우는 아이가 아빠 혼외자라고? 엄마, 제정신이야? 저런 여자를 왜 집에 들인 건데? 어머님, 이건 아니에요. 일단 친자 확인부터 하시고 이야기해봐야죠. 친자 확인을 어떻게 해?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나보고 하란 말이야? 난 못해. 그건 형 말이 맞아요. 저도 친자 확인에 협조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빠가 바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빠가 그럴 사람이야? 두말할 필요 없어요. 얼른 저 여자 끌어내요. 완전 사기꾼이라고. 흥분에 날뛰는 자식들에게 이미 나와 있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쉽게 믿지 않았어요. 이미 죽은 남편이 남긴 물건으로 검체가 나왔다는 것도 믿지 않아서 조작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중 가장 흥분하고 날뛰고 있던 것은 큰아들 태성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방에 숨어 있던 여자가 조심스레 나와 자식들 앞에 나선 것이지요. 제가 끼어들 자리는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집 재산에 욕심낼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아이를 앞세워 재산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당신 같은 꽃뱀이 하는 짓이야. 뻔한데. 나중에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원하시는 것은 뭐든지 해드릴게요. 상속 포기서를 내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어요. 애초에 교장 선생님의 아이로 인정받을 생각도 없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정말 이 아이를 무사히 키울 수 있는 거 하나만 바라고 온 거예요. 더는 욕심도 무엇도 없으니 제발 사모님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자의 말에 아이들은 기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내뱉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딸 예나는 기어이 여자를 닥달해 상속 포기 각서를 쓰게 했고요. 법정 싸움을 시작하자면 그야말로 기약 없이 지저분한 싸움을 해야 할 텐데 며칠 보아하니 여자는 재정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그런 싸움을 할 능력은 없었어요. 아이들은 당장 여자를 내보내라 으름장을 놓고 가버렸고 고요해진 거실에 여자와 단둘이 남은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모님, 저 때문에 죄송해요. 됐어요. 아이 깬 것 같은데 어서 가봐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여자를 두고 안방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였는데 잠결에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 여자가 주방에서 한참 뭔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뭐 해요? 아, 사모님 죄송해요. 멋대로 들어오고 싶지는 않았는데 사모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서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 봤는데 좀 드세요. 요즘 통 못 드시는 것 같아서 저녁 차린 거예요. 아휴, 뭘 이런 걸 다. 아이 키우느라 힘들 텐데요. 뭐라도 해드려야지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 죄송해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가 한참이나 어린데요. 남이 차려준 밥이 얼마만인가 싶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집에 일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 그냥 모든 게 마냥 귀찮아서 잠시 쉬라며 아줌마도 내보냈거든요. 성의를 봐서 한 숟가락이라도 좀 먹어달라 통사정을 해서 들었는데 맛이 꽤 좋았어요. 음식은 좀 해봤나 봐요? 어려서 늘 제가 해왔으니까요. 누가 가르쳐준 적은 없는데 그런 건 또 어떻게 안 배워도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얼굴도 못 본 거예요? 기억에는 없어요. 엄마 이야기를 하면 항상 아버지가 화를 내셔서 묻지도 못했고요. 아버지랑은 왜 연을 끄는 거예요? 그건 아이 가지고 나서 결정한 일이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돈을 아버지께 드렸는데도 아버지의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저도 너무 지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했거든요. 그때 마침 아이가 생겼고 아이한테 올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라서요. 그건 잘했네요. 부모라고 다 똑같은 부모가 아니야. 보아하니 어려서 챙김받고 자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부모도 없던 책임감을 왜 아가씨만 가지고 힘들게 살았어요. 진짜 끊었어야 하는 관계구나. 아, 네, 그렇죠. 앞으로는 더 마음 굳게 먹고 살아야 할 거야.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여자가 혼자 아이 키우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이만 보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요. 마음만 먹으면 엄마는 그게 돼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모님. 왜 울고 그래? 울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무슨 김치찌개를 끓여놨어. 저기 미역은 안 보였어요? 산모는 미역국 먹는 것도 몰랐어요? 아,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 생각만 하다 김치찌개로 한 건데. 이따 한솥 끓여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부터는 미역국 부지런히 먹어요. 내일 아침이요? 그 말씀은 저 더 머물러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당장 어딜 가요? 한솥 끓여줄 테니까 그거 다 먹으면 그때 나가요. 그래도 안 늦으니까.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자는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훔쳤어요. 저도 저한테서 어떻게 그런 아량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커다란 곰솥에 미역국을 왕창 끓였어요. 그리고 다 먹어갈 때쯤 또 한 솥 끓여놓았지요. 그동안 여자는 제 집에 머무는 동안 천천히 엄마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고요. 밤낮이 없는 아이 때문에 새벽에 깨있는 일이 부지기수였고요. 혹시 저희 할인이 때문에 깨셨어요? 아니야, 낮에 낮잠을 자서 잠이 안 오네. 많이 힘들지?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자주 깰 줄은 몰랐어요. 100일까지는 내내 힘들다가 그 뒤로는 또 살만하고 그러다 또 걷기 시작하면 힘들고 그 연속이지 뭐. 우리 딸도 나더러 어떻게 아이 셋을 키웠냐고 하더라고. 엄마 되는 게 쉽지는 않네요. 키우면 반은 되는 줄 알았는데 키우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되긴 돼 가나 보네. 어머, 아유 베넷짓 하는 것 좀 봐. 엄마 목소리가 듣기 좋은가 보네. 사모님 목소리 듣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무슨 아이한테는 엄마 목소리가 제일이지. 이거 보세요. 사모님이 말씀하실 때만 그러잖아요. 어머머머, 웃기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좋은 꿈이라도 꾸는 듯 웃는 아기를 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낳은 아이처럼 정이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해도 참 웃긴 일이다 싶어서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아이와 여자에게 정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그 여자 아직도 집에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한다니까? 대체 왜 그 여자를 데리고 있냐고? 엄마 상간녀 몰라? 아빠가 죽기 전에 엄마를 배신하고 딴짓했다는 거야. 배신을 당해도 내가 당한 건데 왜 네가 난리야? 저도 배신감 느껴요. 아빠가 엄마를 배신하고 제 배다른 동생이 태어난 건데 당연하지. 당장 내보내요. 그 여자가 아직도 엄마 곁에 있다는 건 너무 소름 끼친다고. 다른 사람 붙들고 물어봐요. 엄마가 제정신인지. 세상 천지에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 상간녀랑 혼외 자식을 집에 들여 지내게 해요. 듣기 싫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좀 해. 그럼 갈 곳도 없는 사람을 그냥 내쫓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걔 그렇게 나쁜 아이 아니야. 적당한 시기 봐서 내보낼 거니까 신경 꺼라. 자식들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자의 사정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통화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여자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며 내일 나가겠다고 통보하더라고요. 여자는 늘 그랬던 것처럼 정중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가겠다는 사람 붙잡을 명분도 없었고요. 오히려 잘 됐다며 신나게 춤을 추어도 모자란 일이었는데 왜 그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지 모를 일이었어요. 여자는 그날부터 짐을 꾸리기 시작했고 정말 다음날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서더라도 그냥 보내기가 마음이 편치 않아 준비한 봉투를 건넸죠. 아무리 그래도 비상금은 가지고 있어야 해. 받아도.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많진 않아도 당분간 지낼 정도의 여윳돈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받아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 사모님, 저 이 집에 와서 정말 분에 넘치는 마음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 사모님 같은 분을 만났을까 싶어요. 다른 집이었으면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마음만 받겠어요. 건강하세요. 괜찮으시면 종종 안부 연락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혼자 끙끙 앓고 힘들어하지 말고.
여자는 물기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정중히 허리 숙여 인사한 뒤에 나갔어요. 여자 품에 안긴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보낼 걸 하는 후회가 뒤늦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꿈만 같았던 여자와의 만남이 끝난 후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오히려 남편과 함께 살던 때는 까마득히 먼 옛날처럼 느껴져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였지요. 그 후 여자는 신년이 되면 한 번씩 형식적인 안부 연락만 해왔어요. 다행히 지방의 어느 도시에 정착해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죽기 전에 만날 일이나 있을까 싶었는데 그러다 제가 죽을 만큼 힘든 시기에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병원 정기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친구네 병원으로 간 날이었어요. 왜 혼자 온 거야? 자식이 셋이나 있으면서 어떻게 그중 한 놈도 안 달고 와? 혼자 오지 말랬잖아. 나는 한가하지만 걔들은 한가하지 않잖아. 혼자서도 올 수 있어. 검사 결과는 어때? 정밀 검사를 더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내가 보기엔 진행 단계 자체는 그리 위험한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방심은 금물이야. 아니 별로 불편하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너 전에 나랑 식사하러 갔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힘들다고 한 적 있잖아. 집에서도 몇 번이나 그런 적 있다면서. 그건 단순한 피로는 아니라고. 저는 받아든 결과에 어안이 벙벙했고 친구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딱한 표정을 지으며 정밀 검사를 하도록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저는 결국 심장판막 이상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자식들에게 전하자 많이 놀라더라고요. 평소 아프단 소리도 한 적 없고 정기 검진도 받아왔던 터라 더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 일로 자식들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는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말에 온 자식들이 제 문제를 의논하겠다고 옹기종기 모였어요. 잠시 침묵을 지키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그러지 말고 이 집 정리하고 엄마 저희 집으로 와요. 여보, 이건 나랑 상의부터 해야지. 아니, 그럼 당신은 내가 장남인데 아픈 엄마를 그냥 두고만 보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아프시다는 이야기도 이번 주에 들은 건데? 지호 아빠가 저랑 상의도 없이 그 자리에서 어머님 모시고 가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가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 순간 기뻤어요. 그런데 그게 절 위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줄 알겠네. 형 딴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엄마 모시고 가면 모시고 가는 거지. 이 집은 왜 정리하라고 해요? 형 금융회사에서 사고 친 거 수습할 돈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야, 네가 뭘 안다고 난리야. 양심 좀 챙겨라. 그 뒷수습은 전부 엄마한테 매달려서 해놓고 이제 와서 이 집을. 엄마 그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요. 모셔도 제가 모시는 게 낫지? 야, 그러는 너는 순수하게 엄마 생각해서 모신다는 말이야? 너야말로 시커먼 속내 좀 숨겨라. 창업 자금 때문에 엄마한테 기대려는 거잖아. 진짜 큰 오빠나 작은 오빠나 똑같아. 엄마가 며느리 있는 집에 들어가서 뭐 얼마나 편하게 살겠어? 딱 보니까 큰형님이나 둘째 형님이나 안 내키는 것 같은데. 엄마, 그러지 말고 마음 편하게 저희 집으로 가요. 수영이 아빠도 일 때문에 바빠서 집에 들어오는 일도 적으니까 사위 눈치 볼 일도 없을 거야. 아, 장남 두고 왜 너희들이 나서서 난리야? 아버지가 살아생전 뭐라고 하셨어? 장남이 집안의 기둥으로서 잘 서 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 다 썩어 빠진 기둥 뭘 대단하다고 뭘? 야 임마, 최도윤. 엄마, 저희 집으로 가요. 오빠들 이야기 싹 무시하고. 야, 최애나 너 그만해라. 엄마, 매제 곧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했어요. 지금 쟤네 돈 필요해서 저러는 거라고요. 자식들이 제 재산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이 남긴 재산 관리를 하면서 여러모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제 돈도 좀 써야 했어요. 거기다 그 문제로 둘째도 셋째도 와서 힘든 소리 하기에 내어준 돈도 적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상속된 재산은 합의하에 제대로 책정해 나누는데 제 몫은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다 가져가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그런데도 자식들이라는 것들이 제 건강이나 안위보다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집까지 눈독을 들이는 게 어찌나 꼴보기 싫고 기가 막히던지요. 재산 상속 후에는 그동안 자기들 살기 바쁘다고 명절에나 의무적으로 겨우 얼굴 비추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돈 앞에서 갑자기 효자라도 된 것처럼 서로 절 데려가겠다고 하니 기가 막혔지요. 아수라장이 된 것이라서 며느리들과 사위는 눈치 보며 진땀을 빼고 있었고요. 누구도 따라가겠다고 한 적 없는데 저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만해라. 누구도 안 따라갈 거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정리를 하라 말아야. 니들 아버지가 이 집 짓고 얼마나 뿌듯해했는데. 그리고 쌩하고 찬바람을 일으키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제가 저것들 뭘 바라고 이야기했나 싶었어요. 아파도 제가 아프고 치료를 받아도 제가 알아서 받으면 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셋이나 놔두고도 누구에게도 마음 편히 기댈 수 없다는 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살아있으면 저한테 저랬을까 싶고요. 괘씸해서 당분간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찌나 뻔질나게 드나들던지요. 큰아들은 아예 대놓고 그러더군요. 엄마,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이참에 재산 정리 미리 해요. 뭐라고? 이 자식아? 혹시라도 엄마 잘못되기라도 하면 남은 재산 가지고 저희 삼남매 피 터지게 싸울 텐데 그 꼴 보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냐? 이 집은 누구에게도 줄 생각 없으니까 김칫국 들이키지 말라고. 아, 엄마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건 알잖아요.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래요? 자식들 싸움 붙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누가 싸우라고 그랬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왜 너희들끼리 난리긴 난리냐 이 말이야. 태성아, 너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네가 그동안 가져간 돈이 얼마인 줄은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그게 어디 저 좋자고 쓴 돈이에요? 저는 지금도 억울해요.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 전부 가족을 위해 쓴 거지. 저를 위해 쓴 거 하나도 없다고요. 너 그 이야기 할 거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내가 죽었대도 찾아오지 마. 장남이라고 이래도 잘한다 저래도 잘한다 해서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만 알았나 봐요. 뭐든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했던 첫째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요. 둘째도 셋째도 자기 아쉬운 소리 힘든 이야기 해가며 들러부터 재산 소리만 들먹이니 진절머리가 나서 더 아픈 것 같았어요. 신년에도 찾아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새해를 보내고 며칠 되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또 지긋지긋하게 찾아왔구나 싶어 내다봤다가 화들짝 놀라 그야말로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10년 전 남편의 아이를 들고 왔던 그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누구야? 사모님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연락드렸는데 사모님께서 연락도 없으시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와봤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신 거예요? 왜 이제야 왔어?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사모님께서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럼 안 보고 싶어? 그 귀여운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는데. 얘가 할인이 맞아? 저는 어느새 훌쩍 자란 여자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여자아이가 저를 보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10년 전 제게 그랬을 때처럼요. 제가 연락하면 늘 연락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연락이 없어 걱정돼 올라와 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재산 욕심을 앞세운 자식들과 달리 순수하게 제 걱정으로 가득한 표정을 보니 목이 메는 것이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집으로 들여 담담하게 심장판막 이상 진단을 받은 일을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며 제 손을 잡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있어 그렇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래. 그래도 조심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이 나이쯤 되면 다들 그래. 괜찮아. 그나저나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전주에서 지냈어요. 시설에 입소해 거기서 권유하는 대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전주에서 일자리가 나서 거기서 쭉 지냈고요. 전주면 그리 멀지도 않은데 어떻게 한 번도 오질 않았어? 뭐라도 갖추고 와서 찾아뵙고 싶은 마음에 그랬어요. 아무래도 아이 키우고 하다 보니 여유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아이랑 지낼 수 있는 전셋집도 얻었고요. 잘했다, 잘했어. 아이 데리고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알아봤지. 어떻게든 아이는 먹여 살리겠다 싶었는데 역시 나였구나. 그건 그렇고 사모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시는 거예요? 수술 날짜 잡아놨어. 수술이요? 그럼 수술 받으시면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그럼 내 친구가 그랬거든. 나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술 잘 받고 치료도 하고 잘 먹고 그러면 나을 거니까 잘 견뎌보자고 했어. 그래도 다행이에요. 일찍 발견한 게 망정이지 어쩔 뻔했어요. 그러면 입원하시는 동안에는 어떤 분이 와 계세요? 글쎄, 그 이야기를 하자니 또 씁쓸해지네. 입원에 누워있는 저에게 재산 이야기를 할 자식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다시 초인종이 울렸고 멀리 내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자식들이더라고요.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지만 제가 무시했더니 소미가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쩔쩔매더라고요. 제가 할인이랑 같이 어디 방에 숨어 있을까요? 안 그래도 돼. 문 안 열어줄 거니까. 괜히 저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자식이 뭔지.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기어이 왈칵 쏟아져 나온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지요. 놀란 소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사모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늙어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그간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술술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주책맞게 약한 소리한다 싶어 금세 눈물은 닦았지만 세상 안타까워하는 소미의 표정을 보니 또 목이 맸지요. 자식이 웬수라고 괜히 신경 쓰이게 한 것 같네.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수술 날짜가 언제이신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로 잡아놨어. 원래는 금요일이었는데 자식들 보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말도 없이 옮겨놨지. 그래도 큰 수술인데 자녀분들이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없던 병도 또 생길 판이야. 당분간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어. 그날 저는 소미가 차려준 저녁을 오랜만에 먹었어요. 똘똘하게 자란 할인이까지 셋이 앉아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아기 때도 남편을 좀 닮았나 싶더니 큰 모습을 보니 영락없이 남편 닮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뭉툭한 코끝과 축 처진 눈매가 특히 그랬지요. 소미에게 주면 안 받을 것 같아서 일부러 할인이에게 용돈이라고 돈을 좀 쥐어주었어요. 아주머니가 주는 용돈이야. 꼭 필요한데 써라. 아, 사모님 괜찮아요.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할인이한테 주는 건데 뭐 어때?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줄까? 저희가 어떻게 또 돈을 받겠어요? 많지 않아. 아이 생각하면 받아야지. 아무 걱정 말고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래. 가끔 한 번씩 연락하고. 수술 때문에 당분간 연락하긴 좀 힘들겠지만 나으면 바로 연락할게. 네, 알겠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아쉬운 마음에 돌려보낸 뒤 그날 밤 마음이 너무 헛헛하고 세상 참 아이러니해요. 중한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진정 제게 힘이 되는 사람이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 생판남이라니요. 그것도 남편 상간녀와 혼외자라니. 인생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우스워요. 그렇게 수술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혼자 입원했지요.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어머, 네가 어떻게 여기를? 오늘 수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 정리하고 올라왔어요. 일을 정리하다니? 사모님 간병하러 왔죠. 할인이도 마침 방학이고.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괜찮은 거야? 10년 전에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에
사모님께서 제 손 잡아주셨잖아요. 이건 사모님이 그때 제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인이랑 사모님 수술 끝낼 때까지 수술실 앞에서 꼼짝도 않고 지킬 테니까 잘하고 오세요. 아셨죠? 힘내셔야 해요. 생각지도 못한 방문에 저는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식들이 미워 혼자 그 큰 수술을 받으려니 서럽기도 했는데 제 곁을 지켜주겠다고 올라온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예쁘던지요. 그렇게 저는 소미의 배웅을 받으며 수술실로 들어갔고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웠지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제가 눈을 뜨나 안 뜨나 지켜보고 있던 소미와 할인이와 눈이 마주치던 순간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눈을 뜨자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는 그 무해한 얼굴이 저를 얼마나 안심이 되게 하던지요. 소미는 제 곁에서 수족처럼 저를 성심성의껏 간병해 주었어요. 할인이는 노래도 불러주고 엄마를 도와 심부름도 하며 찰싹 붙어 있었고요. 이후 수술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자식놈들이 뒤늦게 몰려와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여자 누구야? 이 여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오빠, 이 여자 그 여자잖아? 아버지랑 바람났던 그 여자. 소미야, 할인이 좀 데리고 잠깐 나가 있어라. 아이가 들을 소리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황급히 아이부터 챙겨나가게 했어요. 자식들이 반발했지만 그 아이에게 못 볼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저 여자가 엄마 병수발을 들고 있어? 그동안 계속 저 여자랑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아휴, 그만 좀 해라. 니들한테 동생 신경 쓰란 소리 안 할 거니까. 아니, 왜 저 여자가 엄마 옆에 붙어 있냐니까요? 나 수술한다니까 핏덩이도 아닌 아이가 와서 간병해 주더라.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은 지 엄마 심장 안 좋다고 재산 정리부터 해달라고 난리였는데 생판 남인 아이가 와서 아무 이유도 없이 수술실 지켜주고 나 깨어날 때까지 지켜봐주고 그랬단 말이야. 엄마, 저 여자가 왜 그러겠어요? 이제 와서 딴 마음 먹은 거 아니야? 그래요. 아이 앞세워 소송이라도 해서 집안 재산 탐내는 거 아니냐고. 저 가만히 못 있어요. 만약 저 여자가 우리 집안 재산 조금이라도 가로채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로펌 찾아가서 가장 비싼 변호사 쓸 거라고요. 그만해라.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소리를 꽤 크게 질렀어요. 지치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자기 엄마가 수술대에서 일어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 속으로 낳은 아이들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뼛속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가 싶었어요.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내지른 소리에 놀랐는지 서로 눈치를 보는데 더는 안 되겠다 싶었지요. 이거 봐라. 이건 내가 직접 쓴 문서야. 앞으로 내가 죽더라도 니들한테는 절대로 내 재산 안 넘긴다는 내용이야. 나는 니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니들한테 줄 만큼 줬고 남은 건 정말 나와 함께 할 사람한테 줄 거야. 자녀들은 분노했어요. 어머니가 계신 집 당연히 저희 거잖아요. 지금 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엄마? 저는 침대에 앉은 채 조용히 소미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어요. 나 수술 들어가고 니들 중 단 한 명도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었다. 이 아이 엄마는 새벽부터 여기 있었고 밤새 나한테 미역국 끓여다 주고 약도 챙기고 이불도 덮어줬다. 가족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 내 집은 니들 것이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은 나를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을 거야. 소송해봐야 소용없다. 기껏해야 푼돈이나 건질 수 있게 해둘 거니까. 내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너희 알아서 잘 살아라. 나 부양해 달란 부탁도 안 할 거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 무슨 말이 그래? 우리가 계속 엄마 재산만 탐낸 것처럼 말하네? 더는 할 이야기 없으니까 나가라. 그리고 당분간은 안 보는 걸로 하자. 너희들 말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심장병이 다시 도질 것 같아. 그날 이후 저는 자식들과 연락을 끊고 병실 번호도 차단했어요. 그렇게 자식들을 내쫓아 버리고 나서 저는 일반 1인실 병실에서 VIP 병실로 옮겨버렸어요.
자식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요. 그 곁에서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소미는 묵묵히 제 수발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득 이번엔 제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자기 전 물잔을 옆에 채워주고 이부자리를 봐주고 있는 소미에게 그랬지요. 소미야, 너 그러지 말고 전주집 완전히 정리하고 올라와라. 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 자식들한테 기대 살자니 누구한테 간들. 자식놈들은 눈에 불을 켜고 싸워대기만 할 텐데 마음이나 좀 편해볼까 싶어. 정말 내 남은 인생은 마음 좀 편하게 먹고 살고 싶어서 그래. 네가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제가 사모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어요? 그냥 할인이 재롱 부리는 거 보면서 너랑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면 좋겠어. 나 혼자 살기에는 집도 너무 크고 정말이세요? 정말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도 될까요? 나는 네가 그래줬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 제 간절한 부탁에 소미는 조금 망설이는가 싶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바쁘게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제 병수발을 하고 짐 정리를 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아이가 처음 저희 집에 들어와 아기를 데리고 지냈던 그 방이 할인이의 방이 되었지요. 그 후로 자식들은 출입 금지를 해놨는데 지겹게 전화에 꽁꽁 숨어있는 여자라니 뭐니 해서 지금은 차단해둔 상황이에요. 제 집을 자기들 집이라고 생각하니 저러는 거지요.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제 손을 잡아준 게 제 자식도 아닌 소미였는데요. 다행히 수술도 잘 되었고 치료도 잘 받고 있어요. 저는 정원 있는 집으로 돌아왔고 소미는 할인이와 함께 저희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마당과 집안을 정리하며 조용히 동거를 시작했어요. 할인이는 이제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고 소미는 제게 직접 끓인 미역국을 내오며 다정하게 웃어요. 하루하루 남편이 남기고 간 그 딸 재롱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자기들 원할 때만 찾아오는 자식들 때문에 손주들은 언제 이렇게 컸는지도 모르게 훌쩍 커버려서 남은 여생은 할인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렵니다. 참 살다 보니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훗날 남편과 만나게 되면 백날을 세워 잔소리하려 했는데 그냥 등짝이나 조금 때려주고 말아야겠어요.